골목길 탐험가. 최근 스페인의 시골 여행기를 읽고 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낯선 이국의 흙내음과 올리브 나무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듯하다. 타인의 기록을 읽는 것뿐인데도 마치 내가 그 나라의 구불구불한 돌길을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설렘이 차오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행기가 주는 편안함이다. 보통 낯설은 긴장과 불안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 글은 완벽한 지도와 가이드북을 손에 쥐고 걷는 것처럼 편안하다. 여행기를 읽는 것은 직접 광장을 누비고 유적지를 정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기에 여행이 주는 압박감에서 자유롭다. 나는 글쓴이의 시선을 빌려 천천히 그 나라의 속살을 들여다본다. 글쓴이는 이름난 관광지에 목을 매지 않는다. 그는 깊숙한 시골 마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식당을 찾아내고 그 나라의 진짜 먹거리와 그들의 거친 손마디에 담긴 삶의 모습을 쫓는다. 단체 여행의 효율성보다는 목적이 분명한,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 산책 같은 여행이 내 마음을 강렬하게 흔든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골목길 탐험은 아주 오래된 습관이자 나만의 은밀한 놀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길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다수의 친구는 늘 다니던 익숙한 대로를 따라 집으로 갔지만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좁은 골목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낯선 골목길에 들어설 때의 그 묘한 공기를 기억한다. 대로의 소음이 차단되고 담벼락 사이로 스며드는 적막함 속에서 낯선 대문들을 감상했다. 어떤 집은 페인트가 벗겨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어떤 집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운이 좋은 날은 대문이 비스듬히 열려있는 집을 만날 때였다. 그 틈새로 살짝 엿보이는 앞마당의 풍경은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곳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일까? 나 같은 아이는 있을까? 햇살 아래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를 바라보며 저 안엔 된장, 고추장,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상했다. 주인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정갈한 앞마당의 물청소 흔적, 그리고 이끼 낀 계단 마당에 널린 빨래들, 그리고 그 빨래를 누가 해 널었는지, 저 옷은 누구의 것인지, 나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다. 누군가는 이를 타인의 사생활을 기웃거리는 무례한 행동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방적인 나만의 시도였다. 대문 안의 풍경은 그 집안 사람들이 일상을 어떻게 가꾸고 견뎌내는지 보여주는 무언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이름 모를 이들의 삶을 상상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그들의 온기를 느꼈다. 여름방학이면 나의 탐험은 더 대담해졌다. 나는 모자를 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의 낯선 골목까지 훑고 다녔다. 누구와 함께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도 나의 이 정적인 놀이를 흥미로워하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와도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골목길을 걸으며 이 골목길에 위치한 대문 뒤 사람들의 삶을 상상했고 그들의 일상을 눈부시게 그려내었다. 그 골목을 걸을 때 나는 고독하지 않았고 자유로웠으며 흥미진진했고 늘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 좁은 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기도 했으며 그 골목길이 마침내 큰 길로 도착한다는 사실에 경탄하기도 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어린 시절 살던 옛집을 찾았다. 차를 타고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추억의 파편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주변은 이미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환경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동네의 모든 골목길의 지도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수십 년 전의 풍경들, 먼지 폴폴 날리던 흙길의 감촉, 골목길에 살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이사한 후 등장한 친구. 그 길 위에서 고무줄놀이를 하고 공기놀이를 하던 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기억났다.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흙길 위에 검은 아스팔트가 덮였다. 마을 수건 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고운 흙을 불어가며 공기놀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의 찬란했던 어린 시절도 함께 덮여버렸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시작되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골목길을 헤매고 다녔다. 그때는 호기심이 아니었다. 나는 고독했고 외로웠으며
어찌할 수 없는 울분으로 골목길을 헤매곤 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 말을 걸었다. 그때는 골목길이 나에게 유일한 해방구였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골목길을 탐험하는 걸 좋아한다. 지방 소도시나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골목길을 걷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창문을 내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차 안에서 타인의 대문 안을 눈길로 기웃거린다. 골목길 어귀에 나와 앉아 한가롭게 볕을 쬐는 노인들, 담벼락에 올려놓은 세탁한 신발, 그리고 마당 한켠에 세워놓은 붉은 대야, 수도가, 푸른 대문, 창문에 올려놓은 작은 화분,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로 이어지는 길을 확인한다.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그려본다.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정다움을 상상한다. 아파트가 많아진 요즘에는 이런 골목길의 정취는 찾기 힘들다. 나 또한 효율과 안전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가끔은 허기진 사람처럼 여전히 골목길을 찾는다. 그 좁은 길을 돌면 누가 살고 있을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살아있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이러한 나의 기질은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나는 남들이 다 가는 영적인 대로를 걷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어 늘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 구절의 행간을 탐색하고 일상의 소소한 사건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추적한다. 이것은 마치 어린 시절 낯선 골목길을 들어설 때 느꼈던 그 설렘과 닮아 있다. 때로 낯선 신학적 질문을 던지며 영적인 모험을 떠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뒷골목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려 애쓴다. 이 과정에는 긴장과 낯선 기분도 존재한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이 스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를 붙든다. 남들이 가지 않는 영적인 오지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세밀한 표정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어린 시절 굽이굽이 이어진 좁은 골목길들을 누비고 다니다 보면 결국엔 탁 트인 큰 대로와 결국 맞닿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지금 걷는 이 신앙의 골목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길들을 걷고 또 걷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도착할 것이다. 수없이 골목을 돌고 돌아 마침내 마주하게 될 그 환한 영광을 벅찬 감격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의 기쁨을 고대하며 나의 신앙적 골목길 탐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